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불과 20일 만에 도성이 무너지고 만다. 그리고 외장 안코쿠지는 군량미 조달을 위하여 병사 2천여 명을 이끌고 함안에서 정암진으로 향한다. 이곳은 곡창지대 호남으로 통하는 요충지이다. 하지만 이곳에 홍의 장군 곽재우가 기다리고 있다. (1592년) 음력 5월 24일 벌어진 정암진 전투인데요. 의병이 왜군과 싸워 승리한 최초의 전투이죠. 이 승리는 왜군이 호남 진출을 막고 경상우도를 지키는 결정적인 전투가 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여 명의 적은 군사로 2천여 명의 적을 물리쳤다는 사실이죠. 홍의 장군 곽재우의 신출귀몰한 지략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때 대표적인 의병장이죠. 망우당 곽재우의 성씨이기도 한 현풍 곽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곽씨는 문헌에 50여 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지금은 현풍과 청주를 비롯하여 6본이 전한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이 중 현풍 곽씨가 82%로 곽씨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선산, 해미, 봉산 곽씨는 현풍 곽씨에서 분관한 성씨로 알려져 1976년 모두 현풍 곽씨로 합본한다. 하지만 선산 곽씨는 상계에 대한 의견이 달라 2005년 다시 분리된다. 현풍 곽씨와 청주 곽씨는 귀화성씨이다. 현풍 곽씨의 시조는 중국 송나라에서 고려로 건너온 파락사의 한 사람이고, 청주 곽씨의 시조는 신라 헌강왕 때 시중을 지낸 곽상이다. 청주 곽씨의 시조 곽상은 당현종의 신하인 곽자의의 후손인데요. 그의 선조가 신라에 정착하게 된 것은 신라 경도왕 때의 일이죠. 곽자의의 손자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신라의 사신으로 오면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현풍 곽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현풍 곽씨의 시조이신 곽경은 17세의 젊은 나이에 파락사의 수장으로서 이분들을 이끌고 노국공주와 함께 살기 좋은 동방의 고려국에 레사하시어 인종 16년 과거에 급제하신 후 누진하사 최고위직인 금자광록대부, 문하시중, 종일풍, 평장사 등을 역임하셨고, 포산군의 봉해짐에 따라 본관을 포산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조에 이르러 지명이 포산현에서 현풍현으로 계칭됨에 따라 본관이 현풍으로 변경되었다. 현풍 광문은 고려조 때부터 도덕가문으로 일컬어왔으며 조선조 때 일문 삼강과 12정여문, 현곽 8주로 영남 일대에 널리 명성을 떨쳤다. 이 같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우리 후손들은 고려조부터 전해온 충효세업, 청백가성의 문훈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현풍곽씨 성씨 조형물입니다. 이에 의하면 현풍곽씨의 시조는 송나라에서 고려로 귀화한 곽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저희들 시조 할아버지께서는 고려 인종 1133년도에
중국 송나라에서 파락사와 함께 한국을 넘어오셔가지고 정일품 벼슬까지 하시고 문화시중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 시조 할아버님의 지석이 파주에서 발견돼 가지고 이거를 현풍 추보당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 지석에 의하면 시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경자고 고려 인종조 때 중국으로 넘어왔다. 그 내용하고 아들이 헌이다 라는 내용이 지석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석이 있는 자리를 저희들 찾아가지고 1976년도에 시조 할아버지 혈단을 해가지고 묘소를 새로 만들고 그 할아버지를 모셨는데 이 지역이 군사보지역이 되는 통에 할 수 없이 이곳으로 이장을 하도록 내가 여기에 대덕사를 만들고 시조 할아버지 예하에 19분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대덕사는 5월 첫째 일요일 날 전국에서 한 600여 명 우리 재관들이 모여서 시조 할아버지를 비롯한 19분의 할아버님들에 대한 시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저희들 8세 원자 진짜 할아버님 고려 때 예장 들었던 자리입니다. 저희 8세조 할아버님은 문은 죄주 성균관 대제학을 하신 분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16살 때 문과 대과에 급제를 아주 상급제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아주 한학에 능하고 하신 분이 돼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분들은 5세 기자정자, 한자정자 두 형제분이 되시겠는데 기자정자 할아버님은 기호파라 해서 기호파의 시조시고 한자정자 할아버님은 영남파의 시조가 되겠습니다. 10세에서는 구자를 쓰시는데 이분은 홍건적을 물리신 정일품 수사도 삼중대간 벽상포상군에 임명되신 할아버님 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곽가 집안에는 흉효 예를 숭상을 하고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문인들도 많고 주로 임진난 때 장군들이 많았습니다. 나라를 지킨 장군들, 곽영 우리 그 대장군도 계시고 연산군 때 갑차사화 때 형제분이 같이 돌아가신 그 종자, 원자, 종자, 번자 할아버님도 계십니다. 이분 한 분은 사관으로 계셨고 한 분은 장령으로 계셨는데 두 분 다 연산군의 그 폭정에 바른 말을 하시다가 갑자사 때 두 분 다 형제들끼리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흉효예를 대대로 숭상했던 집안이기 때문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이웃에 좀 사랑을 베푸는 그런 훌륭한 문중으로 지금까지 거듭나서 우리 시위만 우리 곽가들 중에서도 아주 그 뜻을 이어받은 아주 훌륭한 후손들이 많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분묘에는 묘비 즉 비석이나 지석을 갖추고 있는데요. 비석은 크게 묘표와 신도비로 구분이 되죠. 모두 고인의 생애와 업적 등을 기록한 것인데 신도비는 규모가 크고 2품 이상의 고관들만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묘표는 규모가 작고 누구나 세울 수 있죠. 지석은 고인의 인적사항이나 무덤의 소재를 기록하여 무덤 앞이나 옆에 묻은 판석인데요. 훗날 분묘를 잃을까 염려하여 이렇게 한 것이죠. 현풍각시 시조묘는 실존하여 지금은 알 수 없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1930년 서울 인사동에서 시조묘 지석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현풍각시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풍곽 씨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이다. 현풍은 원래 신라 때는 출양화현 또는 삼량화현이었다가 통일 후인 경덕왕 때는 현효현이 된다. 고려 초기에는 포산현이라 불리었고 현종 때 지금의 지명인 현풍이 된다. 본래 현풍은 지금보다 훨씬 큰 고을이었다. 조선시대만 해도 현풍읍을 비롯하여 옥포읍, 구지면, 류가읍, 논공읍을 아우르는 지역이 모두 현풍 땅이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현풍곽 씨는 총 16만 6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계파는 크게 5세 곽기정, 곽한정 형제를 중심으로 장파와 차파로 나누어진다. 장파는 주로 기호지방에 세거하고 차파는 주로 영남지방에 세거하는데 총 78개의 파가 있다. 또 집성촌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대리 솔레마을을 비롯하여 유가읍 한정리와 현풍읍 지1리 원당마을,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월망리 다르막마을과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원항리 등이 있다. 특히 현풍읍 대리의 솔레마을은 현풍곽 씨의 대표적인 집성촌으로 조선 전기의 무신이자 청백리로 명성이 높은 과간방이 세거하면서 형성된 집성촌이다. 지금도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데 마을 입구에는 현풍곽 씨 문훈비와 현풍곽 씨 12정려각이 있어 일반적인 집성촌과는 다른 모습이다. 정려는 유교의 최고 덕목인 삼강, 즉 충효열을 실천한 자에게 표창한 정문인데 한 마을에서 충신, 효자, 열부가 무려 15명이나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려는 원래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고 하죠. 이것을 영조 때 한 곳에 모아 지금의 현풍곽씨 12정려각 모습을 갖추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이죠. 그렇다면 현풍곽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과간방이 있다. 그는 홍의장군 곽재우의 5대조로 세종 때 묵과에 급제한다. 이후 1453년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을 도와 정난공신이 되고 2년 뒤엔 세조의 등극을 도와 좌익원종공신이 된다. 또 1467년 세조 13년에는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적개원종공신이 된다. 또한 그는 청백리로도 명성이 높다. 외관직으로 해남 현감과 익산 군수를 지낼 때 남달리 청렴한 생활로 선정을 베풀어 많은 치적을 남긴다. 과간방이 익산 군수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이야기인데요. 이때 한 노비가 열쇠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차고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그는 이것 또한 관공서 물건이니 어찌 적고 큰 것을 논하겠는가 라며 작은 물건 하나라도 돌려보낼 정도로 청렴한 인물이죠. 이처럼 청백리로 이름나 지금도 불천이 제사를 올리는 과간방에게는 8명의 뛰어난 현손들이 있는데요. 일명 현곽팔주로 불리죠. 현곽팔주는 과간방의 현손으로 주자 학렬의 팔형제를 말한다. 이들은 학문과 인품이 높고 임진왜란을 당하여 의병을 일으키는 등 당시 영남 일대의 현곽팔주로 이름을 떨친다. 이중 곽율은 남명조식의 제자로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합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싸우고
곽주는 황석산성에서 가등청정의 대군에 맞서 분전하다가 전사한다. 이때 아버지를 쫓아 두 아들과 사위도 함께 전사하고 이어 딸과 며느리도 순절한다. 이에 한 집안에서 충효열이 모두 나왔다 하여 나라에서 일문삼강의 정려가 내리는데 이것이 현풍곽씨 12정려각의 시초가 된다. 또 곽지번의 둘째 아들로 곽월이 있다. 그는 1556년 명종 11년에 별시 문과에 급제한 뒤 승정원 정자를 시작으로 후에 의주 목사와 남원부사,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한다. 곽월은 문신이지만 기계가 있고 외모도 크고 훤칠하여 문무를 겸비하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셋째 아들이 바로 곽재우입니다. 그렇다면 곽재우는 어떤 인물일까요? 망우당 곽재우는 임진왜란 때 대표적인 의병장이다. 그는 1552년 명종 7년 외가인 경남 의령현 세간리에서 태어나는데 커서 남명조식의 제자이자 외손사위가 된다. 10대 후반부터 문무를 함께 연마하던 그는 34세인 선조 18년 별시 문과에 2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다. 하지만 답안 글이 왕의 뜻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별시 합격은 모두 취소되고 만다. 이에 크게 낙담한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한다. 그런데 얼마 뒤 그의 나이 41세가 되었을 때 조선 최대의 국난인 임진왜란이 발발한다. 그는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9일 만에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다. 부유했던 자신의 가산을 모두 털어 일으킨 의병은 처음에는 수십 명의 작은 규모였으나 뒤에 2천여 명의 대병으로 불어난다. 곽재우의 가장 큰 공은 군량미 확보를 위하여 영남에서 호남으로 진출하려는 왜군 2천여 명을 정암진에서 저지하여 호남과 경상우도를 지킨 것이다. 이후 진주대첩에서 김시민 장군이 승리하는 데 조력하고 경상도 조방장, 경상좌도 방어사가 되어 왜적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운다. 하지만 전란이 끝난 뒤 논공행상에서 의병장이 소외되고 붕당 정치로 정치적 시련이 닥친다. 이에 낙향하여 현풍 비슬산에 들어가 솔잎으로 끼니를 이어가다가 영산 창암에 망우정을 짓고 은거한다. 1617년 광해군 9년 망우정에서 66세의 일기로 생을 마치는데 시호는 충익이다. 숙종 35년에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로 추중된다. 곽재우 장군 하면 홍희 장군이라는 별명이 따라 붙는데요. 언제나 붉은 옷을 입고 선두에 서서 신출귀몰한 전술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그가 입은 붉은 천릭은 아버지인 곽월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가져온 붉은 비단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나는 살아서 돌아갈 기약을 하지 않고 여기에 왔다. 왜 종신징역을 선고하지 않고 하필 2년이냐? 우리는 국법의 범법자가 아니라 포로가 된 것이니 공소할 것도 없으며 원수들에게 구차하게 용서를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호소할 곳이 있다면 하늘뿐이다.
구한말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면후 곽종석이 있다. 그는 1846년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성리학을 공부한 유학자이다. 하지만 그는 성리학뿐만 아니라 도가와 불가를 섭렵하고 양명학자와 교류하는 등 열려있는 선비였다. 근대적 사고와 인식을 가진 그는 1896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서구열강의 만국공법에 의거하여 일제를 심판해 줄 것을 각국 공사관에 요청하는 포고문을 보낸다. 1903년 비서 원승에 제수되고 이어 의정부 참찬에 임명되지만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1919년 74세 때 3.1운동이 일어나자 전국 유림들의 권기를 호소하고 파리의 만국평화회의에 독립호소문을 보내는 파리장서 운동을 전개한다. 파리장서는 유림 대표 137명이 서명한 2674자의 독립청원서로 당시 4개국어로 번역되어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에게 전달된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그는 대구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병보석으로 추록한 뒤 이해 생을 마친다. 유림의 뜻을 모아 파리장서는 완성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이것을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야 하는데 일제의 감시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때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파리장서를 한 줄씩 오려내어 집신으로 삼으면서 감추어버리죠.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이외 현풍곽씨 인물로 독립운동가로 재헌국회의원이자 제4대 국회의장을 역임한 곽상훈과 백범 김구의 어머니이자 독립운동가인 광락원, 의열단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곽재기 등이 있다. 현대인물로 정계에는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과 곽상욱 전 오산시장, 곽인희 전 김제시장이 있고 전직 국회의원으로는 곽정출, 곽영달을 비롯하여 곽치영과 곽성문, 곽대훈과 곽상도가 있다. 또 교육계에는 곽동헌 전 경북대 법대학장과 곽경식 전 대구한의대 학장, 곽승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곽재구 순천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등이 있고 연예계에는 배우로 곽도원을 비롯하여 지성과 신현빈이 있으며 코미디언으로는 1970년대 코미디 전성기를 이끈 후라이보이 곽규석과 개그 콘서트 출신 곽범이 있다. 이외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곽승과, 아동문학가 곽영석, 제일교포 화가인 곽인식과 KBO 리그 장내 아나운서 곽수산을 비롯하여 영화감독 곽경택, 영화 기생충의 제작자인 곽신혜와 인기 유튜버 곽튜브, 곽병원 설립자인 곽예순과 제일교포 실업가인 곽유지도 모두 현풍 곽씨이다. 곽씨는 중국에서 제법 큰 성씨인데요. 중국 성씨 순위로 16번째이죠. 그렇다면 곽씨는 처음 어떻게 기원하게 됐을까요? 그 기원은 주나라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무왕이 문왕의 형제들을 제후로 봉할 때 숙부인 객숙은 객나라에 봉하게 되는데요. 이때 객숙을 의미 비슷한 곽공으로 부르게 되면서 곽시성이 탄생하게 되죠. 오늘은 임진왜란 때 대표적인 의병장이죠. 홍의장군 곽재우의 성씨이기도 한 현풍 곽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성씨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난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